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노태우 정부 기간에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조폭 그리고 마약 범죄를 소탕한다 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언론사에서 좀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쟁이란 말은 너무한 거 아니냐. 전쟁이란 말은. 그런데 의외로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폭력배들 그리고 마약 조직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을 자신들을 향해서 전쟁이란 말을 쓰니까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지금 정책 방향을 보면은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포는 안 했어요. 그러나 다 이렇게 모아보면 이게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경제를 상대로. 지금 요사이 선동 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SBS는 안 보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무 쓸데없는 정보가 머리에 들어가면은 그것 또한 골치 아픕니다.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오염 물질을 먹으면 달라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는 안 볼수록 정신 건강은 맑아지고 가능하면은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등등 그리고 잘 골라서 좋은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일보, 조선일보 요새 일면 제목은 거의 다가 경제입니다. 지난 7월 25일 수요일 문화일보 더 못 버틴다 자영업자 폐업 대란입니다. 또 이게 비슷한 7월 23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등 떠밀리듯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 60% 늘었다. 5년 새 60% 늘었다. 중소기업 국내 투자 3년 새 30% 줄이고 해외 투자는 2.3배를 늘렸다. 대기업도 밖으로 국내 기업 해외 투자액 작년 437억 달러 최대. 제조업의 한국 탈출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기업의 해외 탈출은 귀에 익숙한데 중소기업까지 이제 해외로 나서기로 했다. 근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까지 최근 27%, 2년 사이 27% 오른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 오늘은 보면은 국민이 낸 600조가 넘는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을 말하자면 경영권 행사에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훼손 행위를 견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제일 크게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어마어마한 기금을 펑크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기금 운용에서 만약 실패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정권이 흔들흔들합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에 신경 바짝 써야 될 텐데 요걸 정치적 도구로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 기업을 선택적으로 그것도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는 사회적 가치 훼손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을 옥죄겠다. 이것은 기업을 적대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가만 보면은 국군을 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기업, 특히 대기업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정권이 계급투쟁론자의 가치관을 가진 정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론의 관점을 가지면 국군을 당연히 적으로 봐야 합니다. 국법도 헌법도 적으로 봐야 합니다. 대기업도 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인데 설마 과거에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정책에 담을 수는 없겠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 기대가 무참하게 지금 깨지고 이 정권은 그런 이념적 가치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와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첫째, 경제 원리와 반대되는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에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짜 심리입니다. 시장은 공짜가 통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테이크만 하겠다면 이게 공짜 심리죠. 공짜 심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한테 국가가 돈을 주는 거, 이거 공짜 심리를 키웁니다. 이러면은 경제가 반드시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업 정서, 노동자 우대, 그리고 국민 분열, 국민 주권 시대에 특정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밀어준다. 특정 세력이 일종의 계급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게 국민 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가 붕괴되면 또 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치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 경제는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정치 불안이 오면은 기업인이 장기적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투자의 감소로 나오고, 투자의 감소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불임 경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계 역사상 좌파 파퓰리즘 정책을 펴서 성공한 경제를 만든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경제 논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만 이 머리가 발달해 있는 게 좌파 정권이거든요. 경제가 성공하는 데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사유재산권, 기업,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때 경제가 성공합니다.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적은 세금을 적게 걷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이게 성공한 경제의 3대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좌파 정권은 어떻게 나가느냐? 딱 반대로 나갑니다. 큰 정부를 만듭니다. 즉, 규제를 강화합니다. 사유재산에 간섭을 합니다. 시장을 왜곡합니다. 기업을 부하 다루듯이 합니다. 이래 되면은 정부가 커집니다. 즉, 정치 권력과 관료의 힘은 커지고 시장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경제는 작아지죠. 그 다음에 예외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지지층에게 그 돈을 씁니다. 공평하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노력한 것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을 지지하니까 그냥 돈을 퍼주는 겁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면 필연적으로 투자가 줄어들죠.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일자리가 되는 거죠. 큰 정부, 많은 세금, 적은 일자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파퓰리즘 정책이 실패한 게 주로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페론. 이 사람 페론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그 부인은 유명한 에비타란 몸 파는 여자가 부인이 됐는데, 이 둘이 파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파퓰리즘 정책 보면 뻔한 거죠. 노동자 우대하고 공짜 복지 막 날리고 하다가 아르헨티나 세계 5대 부국이 아주 남미의 문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페론. 그러나 페론으로부터 공짜 복지를 받은 사람들이 페론을 계속 좋아하고 해서 페론이 해외 나갔다가 다시 해외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정권을 잡고 70년대 이야기입니다만 죽으니까 또 그 부인, 둘째 부인인지 셋째 부인인지 하는 그 사람이 또 정권을 받고 이게 부부 공이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지지하니까 오늘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의 혁명에 가담을 했던, 카스트로와 함께 가담했던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적이 아르헨티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게릴라전을 하다가 볼리비아에서 죽은 다음에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체 게바라를 우상화하는 분위기가 또 체 게바라를 반미 운동의 이 상징적 인물로 만들고 해냈습니다. 한국에도 이 체 게바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체 게바라대로 한번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남미에서는 체 게바라 숭배자가 많아요. 왜?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체 게바라는 반미의 상징입니다. 남미에서 반미하면은 망합니다. 남미에서 반미하면 안 되죠. 남미에서는 친미해야죠. 그래서 체 게바라의 숭배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였습니다.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인데 차베스가 좌파 파퓰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파퓰리즘은 남미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반미입니다. 반미. 그리고 국유화입니다. 사유재산권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부패합니다. 남미의 좌파 파퓰리스트들은 모조리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선동에 의존합니다. 차베스가 드디어 베네수엘라를 망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이 세계 최고로 많고 국토도 근사하고 여성분들은 아주 인물이 좋고 해가지고 미스 유니버스에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많습니다. 체 게바라의 후예인 이 차베스가 망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베스의 후계자도 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됩니다. 또 한 번 더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좋은 사람들은 해외로 다 달아나고, 가장 비참한 게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정유공장이 안 돌아가서 기름을 수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살인 발생률은 얼마나, 인구가 한 7,800만 되는 나라에서 1년에 살인 사건으로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베네수엘라에서는 살인 사건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한 400명쯤 될 겁니다. 그거 25배입니다. 25배.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좌파 파퓰리스트입니다. 또 한 나라가 있죠. 아옌데, 칠레. 아옌데는 공산주의자가 보수가 분열된 틈을 타서 36% 지지로 1970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자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텐데, 이 사람 또한 반미 정책을 쓰고 친소 정책을 쓰고 친쿠바 정책을 쓰고 또 국유화, 동광산까지 국유화를 하니까 경제가 절단났습니다.
경제가 연간 물가 상승률이 150% 오르니까 중산층이 입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법원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와서 진압을, 아주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피노체치. 그렇게 해서 칠레라는 국가는 구했는데 민주주의는 아주 억압이 된 거죠.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뭐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여 사이에 원전 백지화를 통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최저임금, 반기업 정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기업 옥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보, 국군, 반군, 안보 불안, 그리고 수사권의 남용, 선동 언론, 군대와 대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이 선동 세력의 총공격 다 합쳐서 결국은 경제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노태우 정부는 성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의 전쟁이 과연 성공할 거냐? 성공할 수가 없죠. 경제가 저항을 합니다. 망가지면서 저항을 합니다. 경제와의 전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성공한다는 거죠. 북강병, 우리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한민족의 목표가 뭐였느냐? 부국강병입니다. 빈국 약병이었으므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나라를 강하게 부자로 만들자.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그 돈으로서 강한 군대를 갖자. 이게 부국강병 정책입니다. 그 부국강병 정책의 두 영웅이 이승만, 박정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사유재산권을 허용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가 부국강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개인이 가지는 자유, 기업이 가지는 자유, 언론기관이 가지는 자유를 지금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국강병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부국강병이 가능했던 자유를 줄여버리면은 부국이 안 되고 빈국으로 가고 강병이 안 되고 약병으로 갑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일본에 먹힐 일은 없죠. 이번에는 북한에 먹히는 거죠. 북한에. 이거는 한일 합병이 아니라 남북 합병, 연방제라는 어떤 간판에서 사실은 남북 합병이 됩니다. 한병.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남한이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남북 합병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러나 경제가 저항을 한다는 것은 뭐냐? 경제가 망가질 때 국민들이 그때야 내 삶이 망가지는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고 국가 생존 차원 아니면 자기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도 계속 선동에 넘어가서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길이 아마 머지않아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길목이. 감사합니다.